우리 저번 시간부로 해가지고 1단원이 끝났고 이제 사회화문화 2단원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개론했을 때 처음 설명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얘기한 건데 우리가 그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단원이 개편 전에 사회문화에서 5단원 체제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4단원 체제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나가신다고. 근데 그 5단원의 기존에 있던 5단원 내용이 2단원 안에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사회 변동, 사회 운동 이쪽 내용이. 근데 제가 지금 교재에다가 넣어드리진 않았고 그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건 따로 줄게.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3월 달에 들어가면 교재 자체는 여러분들 거 사회와 문화 교재로 해가지고 책을 좀 출판해서 드릴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따로 구입하시면 챙기시면 되는 거고 여튼 지금은 약간 기존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좀 동일하게 그 정도만 해서 빨리빨리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전체 회독하는 게 목표니까 지금 진도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3주차 수업일 텐데요. 3주차에서 절반 정도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단원 내용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 1주차, 2주, 아니, 그 2주차에 걸쳐가지고 또 2단원 내용 끝내고 다음 2월 달에는 3주차, 아니, 3단원, 4단원 내용까지 전체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게요. 여튼 잘하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단원 딱 들어갔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원 자체가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우린 그 전에 1단원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구조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그 사회 구조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집단, 어떤 조직이 소속되어 있는가 요걸 보는 건데 근데 제가 일단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단원 교재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은데 단원 내비게이터를 좀 만들어 놨어요. 빨간색 그 표시해 놔가지고 항상 주제 시작할 때마다 여기가 출제가 어떤 부분이 됐는지 출제율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떤지 물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약간 내 체감 난이도 이것뿐만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 이쪽에서 오답률 정답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정답률이 80%면 그냥 난이도 별 하나짜리 뭐 60%대 그 정도면 한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답률 80% 넘는 것들만 뭐 별표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단 말이야. 물론 내신과 상정을 내신과 좀 매칭을 시켜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면 별 2개짜리가 뭐 3개가 될 수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복습할 때. 여튼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안 나온다고 내놨어요. 보일 수 봤지? 근데 내신에서는 일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써 해놨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범위는 4단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 게 1단원과 2단원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량은 적어지는데 문제수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모든 주제마다 한 문제씩은 좀 출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 빼놓진 못하고 문제는 내긴 해야 된다. 근데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가볍게 우리도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회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형성 과정. 형성 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회 구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구조의 특성 이쪽인데 여기는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자체는 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신에선 대비는 해야 되니까 가볍게는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3주차 문제를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근데 문제에서도 여기는 좀 어렵진 않겠어. 그래서 가볍게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회 구조에 따른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시로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뭐 상담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고 수업을 한번 들었을 거란 말이야. 우리 1주차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또는 글로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파악한 거잖아.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막 대답하고 말하고 이런 게 위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갸웃거리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국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 지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얼굴에 여러분 표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어려우면 여러분들 막 진짜 표정이 동시에 막 굳어요. 근데 알아먹었다라고 싶으면은 뭐 고개 끄덕여 준다든가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말하고 글 쓰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행동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 먹었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이 펼쳐졌는데 만약에 내가 수업을 너무 못해. 수업 자체가 재미도 없고 이거 들을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나갈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물론 지금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예? 좀 그 버릇없는 녀석들 뭐 물론 좀 싸우고 있는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튼 그 상호작용이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우리가 5시에 수업이니까 여러분 5시까지는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고 뭐 출석 체크 한번 눌러 주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야? 약속이 되고 규범이 된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빨간불에 이제 건너지 맙시다라고 하는 약속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또는 학교에서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이야? 아니면 학원에서 무슨 역할이야? 가르치는 역할이야. 여러분들은 배우는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잘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지 잘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태훈이 예서 이쪽 앞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설명하고 수업해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린 이 형성 과정에서 세 번째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는 강사 아니면 선생, 여러분들은 뭐 학생, 수강생 이쪽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 학생일 순 없잖아. 그치? 짧게는 뭐 6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수능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뭐 2년 아니면 학교에서도 언제까지 여러분들 학교에 뭐 학생일 수는 없어요. 그쵸? 한 2년 후면 또 졸업할 거고. 그치? 물론 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 더 이상 학생도 아니에요. 그쵸? 뭐 대학생들도 다 그렇잖아. 대학교도 졸업할 거고 이젠 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건데 근데 그때도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아니면 학원이라고 하는 구조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굳어져서 기틀이 마련됐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도 은퇴를 하더라도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기틀은 여전히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형성돼? 이제 네 번째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끝이야. 그러니까 문제 나올 게 좀 없어요. 좀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제 사회 구조의 특성. 우리는 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5시까지 와가지고 수업 듣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음, 일단 여러분들이 난 5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도 7시까지 수업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았고 만약 여러분들이 7시 10분 아니면 7시 30분에 다른 약속을 잡았다. 이러셔도 상관없죠. 그치? 근데 야 오늘 수업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6시에 약속 잡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나랑 싸우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들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미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순서 조금 바꾸는 거예요. 여기 안정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사회 구조에 따른 행동을 할 거니까 안정적이야. 제가 두 번째에다 써놓은 건데 요거 안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회 구조에 따라서 행동할 테니까 빨간불에 길을 안 건널 거니까 우린 뭐 차들이 그때 파란불이 걸려서 횡단을 할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올 거니까 그때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움직여서 예측 가능하니까요.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졸업하더라도 내가 은퇴하더라도 학교나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기틀 같은 경우 남아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지속성. 근데 세 번째, 지속성이랑 조금 모순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과목 있잖아. 당장 1년 전에 여러분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만 봐도 뭘 배우고 있어? 사회 문화라고 하는 과목이었고 수능 과목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체제로 바뀌었잖아. 그럼 지금 3학년들은 또 뭐해? 선택해가지고 또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한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지속적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변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변동도 가능하다. 변동 가능성.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 구조에 따라서 법에 따라 제도에 따라 행동해 안 해? 해. 그게 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따라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네 번째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특성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게 끝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는 그냥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보고 특징 딱 체크해가지고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집에 가서든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긴 간단하니까 바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에 제가 출제 빈도 별 5개 그리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맨날 나오는 문제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실제론과 그리고 사회 명목론. 근데 이게 난이도는 높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준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론과 명목론을 오늘 처음 배우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이미 배웠던 내용이랑 좀 유사해 보일 거야. 뭐냐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우리 1단원 할 때 했었지? 그치? 그거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도 다 같이 풀고 확인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설명이 실제론과 명목론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 이거 뭐야 라고 했었을 때 거시적 관점이든 아니면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실제론과 명목론 옆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면 것이 미신지 아니면 실제인지 명목인지 이걸 구분하실 때요. 자, 실제론과 명목론을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가 나오냐?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나와요.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은 하면 자,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배우는 실제론과 명목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그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구분할 때 무슨 단원에서 배웠는지 기억나니? 세훈아? 뭘 물어봤을 때 뭐를 구분하시오라고 했었을 때 물어봤는 기억나? 미시 아니면은 거시 이걸 물어보는 게. 그래, 이거는 사실 그걸 주목하기 힘들지. 그치? 맨날 기능, 갈등, 상상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학교 특히 내신에선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 특히 그 전일고 같은 경우는 내가 나왔다 보니까 거기 김광중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건 따로 얘기해 줄게. 아무튼 여러분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친절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A에서 C를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실제로 명목론 구분하는 걸 자, 개인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해놓고 괄호치고 원래는 좀 친절하려면 다 A와 B는 사회 실제론이나 명목론 중 하나이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써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단답형으로 서술하라고 하는데 실제론을 써야 되는데 기능론 이런 걸 써버리면 틀려요. 그럼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면 자 문제에서 요거였어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린 거시적 미시적은 0번이었고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였고 여기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걸 비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 퀘스천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하라고 했는지 그거 구분하시길 바라고 일단 실제론과 명목론 요거 또 한 번에 좀 끝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거시적 관점이야. 그리고 의미를 좀 파악하실 때 실제라고 하는 거 I예요, 여러분. 어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론이라고 할 때 이거 줄임말이야. 실제로 존재한다 해서
요거 실제 줄임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뭐가 실제로 존재한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명목론이라고 할 때 명자가 이름 명자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회는 이름만 존재한다. 명목론 이름만 존재해요, 여러분. 이름만 존재. 그러면 제가 그 표 밑에다가 실제로 명목론 구분하라는 표 밑에다가 뭘 만들어냐면 모식도 그려라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그림 잘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똥손이 아니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을 때, 사회와 문화 단원 시작했을 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사회랑 문화가 무슨 뜻인지부터 했습니다. 사회는 뭐였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였어. 그렇죠? 그중에서 내가 들 제일 강조했었고 그랬잖아.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거 뭐였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모든 것, 뭐 책상, 휴대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형 문화, 뭐 그다음에 제도, 규범, 예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문화 이런 걸로 구분했었는데, 근데 그 사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라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사회를 좀 더 구성할 때요, 실제론과 명목론에선 일단,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5명, 나까지 포함하면 뭐 6명 이렇게 있는데, 자, A, B, 뭐 C, D라고 하는 이건 다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회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개인을 합치면 뭐가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네 명의 개인들이, 자, A, B, C, D 이렇게 합쳤어. 이거랑 사회를 비교해 보니까 사회가 더 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개인의 합보다 사회가 크다 작다? 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모식도 그리라고 하는 표에다가 요거 그려주세요. A, B, C, D는 각각의 개인이야. 그럼 이거 합쳐놓고 이 개인들의 합보다 사회를 더 크게 그리시면 돼요. 뭐 동그라미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네모로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 사회를 A, B, C, D 개인들의 합보다 더 크게 그려주면 돼. 근데 명목론은 뭐냐?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A, B, C, D 요게 사회야. 약간 여기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나요? 제가 뭐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 합쳐놓은 게 그냥 뭐다? 그게 사회야.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실제론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론. 여러분, 그 처음 하실 때 실제할 때 어휘로 쓰는 실수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고치셔야 돼요. 사회 실제론 I입니다. 자, 실제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 내용, 아까 실제로 존재한다 있잖아. 그거를 의역 한번 해보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없어요. 왜냐하면 요 말로 똑같이 얘기를 다시 번역을 하면, 사회는 독자적인 속성을 가져요. 개인과 다른,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만 사회는 아니니까,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니까 독자적인 속성도 존재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 선지에서 개인의 속성과 개인의 속성으로 사회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은 달라. 개인과 똑같지 않은, 개인의 외부에 실존하는 사회가 있고 걔만의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속성으로 사회의 속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메인 설명이에요. 그 실제론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번역하고 의역하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알았어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펼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 맞지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내 맘대로 약간 논리를 짜놓은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공부할 때 그때 너희들만의 논리를 짜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면 안 되겠지만 다르게 공부하는 건 괜찮아. 그건 제가 그때 정답 처리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냥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 이렇게 써도 일단 맞다고 쳐주고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써줘야 돼라고 하는 걸로 좀 코멘트를 달아주잖아. 그래서 정식 명칭은 못 외웠어도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통용된다면 괜찮아요. 알겠지? 우리가 뭐 주관식 단답형 아니면 서술형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여튼 자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요 내용의 전제 조건 한번 가볼게요. 제가 거기다가 뭐 쓰라고 한 박스가 있을 텐데, 근데 이미 여러분 공부했을 겁니다. 사회 유기체설 또 나왔죠. 반갑지 않니? 나만 그런가? 아무튼 사회 유기체설이 나오는데 이거 나 기능론의 전제 조건으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 유기체 뭐 어떤 거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때 저 처음 시간 때 1주차 수업 때 나 다리 부러졌던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제가 건방진 얘기까지 해줬잖아. 그 뭐였냐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목발 짚고 그 여기 통깁스하고 해가지고 수업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짝다리를 짚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래서 약간 틀어져가지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수업하다가 골반 틀어지고 허리 아프고 그 다음에 목과 어깨까지 아팠던 그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버릇없이 수업한다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시는데 물론 이제 졸업하고 떠났지만 여튼간에 그게 자 그 버릇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리 다쳤는데 왜 목과 어깨까지 아파? 사회 유기체설에서 유기체 살아있는 생물들은 각 부분이 다 단절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꾸부정하게 수업을 듣고 막 그러시면 나중에 허리 아프셔가지고 막 허리 수술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출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 그거는 상식으로 가져가시고 알겠지? 여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가 변했어.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다른 곳도 연결돼서 어때? 아파. 한 곳이 변하면 다른 곳도 변화한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체설했다가 뭐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겠는데 자 사회는 모든 부분이 어떻다?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간단하게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사회 유기체설 사회의 각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다? 한 곳이 변화하면 다른 곳도 변화한다. 이 내용이었고 또 더 의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각 부분에 또는 각 구성 요소들이 역할을 다해야 그래야 좋아진다. 기능론에서 그랬잖아. 그렇죠?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5개념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다 뭐 해야 돼? 나도 열심히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만 성적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사회 유기체설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사회 유기체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사회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회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사회의 이익 사회는 개인이랑 다른 이익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익과 사익은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 공익은 사회라고 하는 존재의 이익인 거고 사익은 내 이익이잖아. 여러분들의 이익이잖아요. 그럼 개인의 이익, 사익과 공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사회 실제로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말로 공동체, 공동선 아니면 뭐 사회, 여기 사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체도 쓰자. 그래, 공동체와 공동선보다 공동선이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선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 자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 공동체가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얘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의역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을까?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개인선 또는 뭐 사익 아니면 개인 이런 것들 사익이
공동체 또는 공동선을 위해 또는 공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내가 공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사익 추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세금 내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가 결국 세금 내든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군대를 갔다 오든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는 어때? 이득이야 손해야? 하면 손해일 수는 있어. 개인한테는. 근데 사회 공동체를 위해선 가야 되잖아. 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약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면 애들이 좀 놀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한 5명 있으니까 한번 그 문제 한번 상식적인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하면 연봉 1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기 전에 연봉으로 대부분 자기의 연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받는 소득이 아니면 떼어서 받는 것도 대부분 있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을 우리가 실제 연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했었을 때 세금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를 낳으면 공제받는 게 좀 더 있어요.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구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액 공제 뭐 이런 걸 받는 거 있는데 다 못 받는다 안 받았다 생각하고 한번 얼마를 낼지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럼 월 한 800에서 900 정도를 벌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 여기 앞쪽부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업다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얼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돼. 난 얼마까지 괜찮다 약간 이런 걸로 찍어보세요. 자 1억을 벌 때 세금 얼마 낼까? 100만 단위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5명이니까 얼마 내야 될까? 3천? 3천까지 낼 수 있다. 그보다 더 내야 돼요. 뭐 많이 좀 이상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3천에서 업이란 더 내야 된다니까? 이제 찍어보죠. 음. 얼마 낼까요? 3,500 업입니다. 4,100 다운. 그러나 예, 아 끝났다. 3,700에서 3,800 정도가 정답. 그러니까 거의 38%, 37%가 그냥 세금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막 좀 짜증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맞추신 반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1억에서 한 38% 정도 그러니까 세금이잖아. 예, 그쵸? 더 많이 벌잖아요.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보면 거의 진짜 세금이 반이야. 여러분들 막 연봉 10억 이렇게 벌면 5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뭐 법인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나가고 이런 절세 방안도 있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반절 정도가 세금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막 더 잘 나간다면. 근데 아깝더라도 개인한테는 손해더라도 우리는 세금을 왜 내야 돼?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 공동체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해가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의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사회를 좀 더 살펴봐서 구체적으로 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은 그럼 뭘까? 개인일까? 사회일까? 영향력이 뭐가 더 세? 사회가 더 세지.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사회가 문제라는 소리예요. 즉 사회 구조적 문제, 사회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가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래서 뭘 해결해 주면 돼? 개인들을 바꿔야 돼?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잘못된 걸 바꿔야 돼? 구조와 제도가 잘못된 걸 바꾸면 되죠. 해결 방안까지 끝난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한계점을 얘기하자라고 했었을 때 지나치게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력을 너무 중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회 실제로는 너무 지나치게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라던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던가 일본의 군국주의 때 사람이 거의 부품화되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야. 혹시 카미카제 막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자살 특공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됐어. 심지어 그 얘네가 딴 데로 도망갈까봐 그 항공모함에다가 비행기 갈 만큼의 비행기들이 그쪽에 도착할 만큼의 연료만 넣어주고 회항하는데 연료가 안 줬, 회항하는 연료를 안 줬어요. 그냥 가서 죽어야 돼.
뭐 그 배를 못 박잖아. 그러니까 항공모함에다가 추락 못 하잖아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여튼 그 정도로 생명을 경시했던 이런 사상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로 지나칠 경우 집단주의. 그때 당시의 말로는 이걸 뭐 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사회 실제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목론 넘어갈게요. 옆에 있는 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명목론 뭐만 존재한다? 이름만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이름만 존재한다 했었을 때 개인과 사회 중에서 이제 반대가 되겠지. 개인이 더 중요하다, 개인선이 중요하다, 사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론 얘기할 때 저기 있는 전제처럼 사회는 뭐야? 라고 하면 허상이야. 그냥 개인들의 합에 불과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개인들을 다 합쳐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개인의 합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사회는 저 앞에 있던 설명처럼 독자적인 속성이 있을까? 사회의 독자적 속성은 속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뭐의 속성과 똑같아? 너희들과 나의 속성을 합치면 그게 사회의 속성이야. 그래서 이건 개인의 속성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속성으로 사회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으로 환원되는가 이게 똑같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로 갑니다. 그러면 사회는 개인의 합이다라고 하는 요 얘기 그러면 저기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허상일 뿐이다 이라고 하는 말도 다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은 조금 다른 게 추가됐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을 보시면요. 사회 명목론의 전제 조건은 사회 계약서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사회 계약서를 또 전제하고 있는 사회 계약설이 앞선 어떤 사상에서 시작된 거냐면 계몽사상, 계몽주의에서 시작이 됐거든. 그래서 계몽사상을 옆에다가 한 번만 써주시고 그거 한 문장으로만 써줄게. 계몽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계몽주의 요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과 나는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뭐 이성적 존재까지만 쓰시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몽주의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대 사상의 시작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그럼 이 계몽주의가 근대의 시작이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뭐 서양 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중세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대 중세가 있잖아요. 그때 혹시 봉건제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뭐 세계사 때 그때 한번 했을 때 중학교 아니면 우리 한국사로 따져도 돼. 우리나라 봉건제 같은 경우 뭐 조선시대 때 양반 뭐 중인 그다음에 상민 노비 이런 계층이 있었잖아 천민들. 그럼 이 계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분 차이가 있었다는 걸 봉건제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엔 신분이 중요했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노비랑 어떻게 양반이 똑같아. 그치? 근데 자 외국도 똑같아 서양도 똑같아. 왕족, 귀족, 기사, 농노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노 계층하고 기사 계급하고 아니면 귀족 출신들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건데 근대 사상에서 계몽주에서 농노 출신이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다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이란 뭘 가지고 있어?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근대부터 이제 뭐가 돼요?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어떻다? 이건 평등하다는 소리지 여기서. 근데 그걸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왕족과 귀족은 인정할까? 어때? 너가 왕족이라면 어디 밑에 있는 새끼들이 그냥 기어올라. 그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 변화가 있었지. 혁명이 있었잖아. 대표적인 게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것들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혁명들이 나타나서 그 전에 기득권층 애들을 싹 정리하면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뭐 부르주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노동자라든가 이런 계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튼간에 자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평등하다. 그러면 사회는 뭐냐? 이제 사회계약서를 설명할게. 박스 채워주면 됩니다. 사회를 국가와 법의 상태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국가와 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원시 시대부터 존재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사 배웠을 때 원시 시대 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배웠을 때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국가가 없었고 그러다가 청동기 때 청동검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옆에 나라 때려 부셔가지고 옆에 부족 때려가지고 그다음 그때부터 계급이 나눠지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사회 상태 이전의 상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연 상태. 국가와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국가와 법이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자연 상태 때도 우리의 생명, 나의 재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아니 자연 상태에서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명, 재산, 뭐 자유 이런 것들을 뭐라 얘기할 거냐면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은 중요했다. 여기 생명, 재산, 자유 이런 것 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중요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를 뭐 누가 때렸다 아니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했었을 때 법으로서 다스리잖아. 그치?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들 같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진압하잖아. 그러면 자연 상태 또 어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힘이 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이 생명, 재산, 자유라고 하는 이 소유권이 힘이 강하면 보장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힘이 강하더라도 자 이거 쓰세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자연 상태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지? 여기 적으시면 돼. 그럼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다? 요거 국가와 법을 만들었고 여러분 이거 사회 계약서는 그냥 직역해도 돼. 사회를 뭘 통해서 만들었다? 계약을 통해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릴게요. 사회 계약설의 그래서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국가와 법이라고 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합의 이걸 뭐 계약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합의라고 할 때도 있고 합의를 통해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본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늘이 그냥 준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었어. 신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의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명목론 이제 마지막 정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내용이에요. 자, 개인과 사회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개인이 더 중요해. 공익과 사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사익이 더 중요해. 그치? 아 이거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난 거. 이것만 적을게 이거는. 그러면 이 말 이해되나요? 사회 실제로에서 얘기하던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해야 한다. 희생할 수도 있다. 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공익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 공익은 사회의 이익이잖아. 사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사회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라고 하는 명목 이름만 있다라고 하니까 사회는 실존하지 않는데 사회의 이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없지. 왜냐면 없는 존재가 뭐가 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기 기본적이라고 하는 말만 드렸습니다. 공익을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 얘기까지 좀 논리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그냥 삼단논법밖에 안 돼. 자, 사회는 뭐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명목론의 사회는 무엇의 합? 개인의 합. 준씨 내가 따라 했지. 왜 안 해? 오늘도 너만 해봐. 사회는 그렇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아무튼 자 사회는 개인들의 합이야. 라고 미안해. 그냥 따라할 때. 아무튼 사회는 개인의 합이야. 그러면 요 공익을 사회의 이익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번역 한번 해보자고.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개인 이익의 합이라고 해도 되지. 그치?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회에서 6명이 있으니까 나 포함해서
내 이익을 다 들어주면 그게 공익이야.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이익이 다 들어져 있다면 공익이 달성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나 빼고 여러분들 5명이 다 이익을 챙겼다고 봐봐. 그럼 공익이 달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빠졌잖아.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뭘 된다는 거야. 아무튼 저도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이익이 다 들어져야 되는데 그중 2사람, 3사람 정도가 희생해서 나머지 3사람 아니면 4사람의 이익을 챙겨봤자 공익은 달성되지 않지. 왜냐면 희생하면 안 되잖아. 다 들어줘야 공익이니까. 그러니까 요 말에 따르면 사회의 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까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 자, 우리가 이 공익 추구를 할 때 내 이익, 사회 실제로 얘기했던 공익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개인은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명목론에서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목론은 나중에 자유주의라던가 이쪽까지도 넘어가다 보니까 자유주의, 뭐 개인주의 이쪽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마지막 이제 사회 문제랑 한계까지 한번 보시죠. 사회 문제. 그럼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뭐야? 사회는 개인의 합의였잖아. 그러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개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다. 왜 그래? 사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회는 없으니까. 누굴 고쳐야 돼? 사람을 고쳐야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아니면 인식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개인의 잘못된 의식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교화하고 바꿔주면 사회 문제 해결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한계점 마지막 한계점 요게 너무 지나칠 경우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도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이야. 그러니까 나도 피해를 받기 싫어.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개인이니까 피해를 받기 싫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간섭하거나 피해 주지 말라는 거. 그러면 내가 간섭받기 싫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간섭하면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똑같아요. 그럼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얘기인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지나쳐봐. 니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나만 이득을 봐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나치게 할 때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좀 설명하고 문제 좀 같이 한번 풀게요. 우리 좀 순서대로 문제 있었던 거 같이 한번 풉시다. 자, 유형 자체는요. 요거 특성 구분하고 좀 쉽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용 별거 없어. 개인이 중요해. 사회가 중요할 때 개인이 중요하다면 명목이고 사회가 중요하다면 실제론이고. 그치? 근데요. 요게 항상 지문을 동반하거든. 근데 이 지문이 사회 실제론을 얘기하는 거야, 명목론을 얘기하는 거야, 전제 조건 유기체설 얘기하거나 유기체설의 지문 또는 아니면 여기 사회 계약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배를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사료를 읽고 맞춰줘야 돼. 이게 실제론이야 명목론이야 이걸 맞춰줘야 돼요. 선지 구분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자 여기 실제론이 나왔어. 실제론 2개 골라? 3개 골라? 이건 쉬워요. 명목론짜리 2개 고르고 3개 고르면 쉬워요. 근데 지문 분석하는 거 독해력 문제가 여러분들 진짜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 바로 밑에 보시면 사료 문제들을 정리해놨고 그걸로 연습 한번 해보고 내기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한 15명 정도 수업을 이미 하고 왔거든 사회문화. 근데 여러분 15명 중에 딱 3명만 그 나중에 내기할 세 문제 지문이 실제론 얘기냐 명목론 얘기냐를 딱 3명만 다 맞췄어. 거기서 9명 정도가 8명 정도가 다 틀렸고 1개 맞춘 사람이 2개 맞춘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 속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 좀 잠깐 멈추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갑시다. 이제 들어갈 부분은 그 다음에 가시면 우리가 사회화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4-2쪽이 아니 2-2쪽이랑 2-3쪽이 쭉 그냥 개론부터 한번 말해드릴게.
사회화 다음 주제가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 지위와 역할이 끝나면 4-3으로 갑니다. 2-3으로 갑니다. 그 2-3 쪽 내용은 사회 집단 그리고 이 사회 조직 이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쭉 써면 사회화 그리고 지위 그리고 역할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 조직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쭉 설명드리냐면 통합형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별 문제로 내신에서 개별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근데 보통 이걸 다 그러니까 다 종합했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사회화로 볼 때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지위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위야? 뭐 귀속 지위, 부모 같은 경우는 성취 지위 이런 얘기가 되고 사회 집단으로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1차 집단 대면적이고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중심인 1차 집단이고 그 다음에 공동사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들어갔던 즉 설립의지 또는 결성의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집단, 뭐 외집단 이거 구분하시는 거. 그리고 사회 조직은 가족은 얘기가 안 되고 뭐 회사 아니면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은 사회 조직이냐라고 했었을 때 회사만 사회 조직 뭐 이런 식으로 공식 조직 이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각자 따로 사회화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문제,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관련된 문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통합형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 요거까지만 할게. 지위와 역할까지만 수업 나가고 끝낼게. 그리고 개별 문제를 드릴 거야. 3주차 문제에서는 여기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문제까지 개별 문제를 드릴 건데 3주차 이후에 여기 4주차 때 집단 조직 관료제 이쪽 설명하고 나서는 통합형 문제를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하나의 조직을 얘기했었을 때 어떤 사회화 기관인지 아니면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보시는 것까지 보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화 쪽으로 들어갈게. 여기 사회화라고 하는 거에서 화자가 될 화자를 씁니다. 뭐뭐처럼 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보자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라고 하는 진출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내가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워드, 한글 이런 것들 다룰 수 없는데 갑자기 사무직을 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취업 준비할 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사회화를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배우냐? 아니 그건 따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배우는 것들도 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별의 사회화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지. 글 썼어 안 썼어? 썼지. 근데 말하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야? 여러분들 딱 태어나죠. 아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법 배우고 글 쓰는 법 배우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 다 뭐야? 평생에 걸쳐서 지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회화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사회화는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문화에는 뭐 언어가 됐든 문자가 됐든 아니면 뭐 산수, 수리 능력이 됐든 아니면 뭐 워드 프로세서 아니면은 한글 프로그램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됐든 모든 것들이지. 그런 걸 다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럼 사회화는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니? 아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회화의 특성 얘기를 할 땐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요 정도 특성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화의 단계별로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초기 사회화. 우리가 말하는 거 배우고 글 쓰는 거 배우고 누구한테 배웠어? 가족한테 배웠죠. 자,
초기 사회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내 사회화를 뭐 심지어 배변, 그러니까 용병 가리는 법부터 말하는 법부터 글 쓰는 법부터 심지어 막 돈 관련된 개념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게 다 가족들한테 배운단 말이야. 그 언니나 오빠나 아니면 형 누나들이 있는 사람들 알 텐데 그 저는요 돈의 개념을 처음부터 다 잘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1,000원 아니면 10,000원 이렇게 주셨단 말이야. 제 기억상으로 아마 10,000원일 거예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딱 받았어. 근데 누나가 그때 당시에 동전 그 100원짜리 동전 5개인가 있었을 거야. 야, 5개가 한 개보다 많잖아. 내 거랑 바꿀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좋다고 바꿨지. 5개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삥을 뜯겨요, 누나한테.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약간 오빠가 막 예를 들어서 그 5만 원짜리를 네가 받았는데 이거 1,000원짜리 5개 딱 주고 5개가 더 많으니까 이거랑 바꾸자라고 하면은 바꿨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여러분 막 그 이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 막내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서러울 걸. 언니한테 오빠한테 형 누나한테 당하고 살아.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배운 거 뭐 하겠어요. 저도 사회화를 했기 때문에 당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동생이 저한테 그 뭐라고 합니다. 그 좀 갚으라고 하는데 뭐 알 바 아니죠? 아무튼 누나들이 잘해주지. 그지? 아무튼 뭐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동생들한테 좀 하는 얘기긴 해요. 여튼 초기 사회와 이렇게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서 내가 처음부터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기 사회화는 누가 해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해줬잖아. 근데 여기서 뭐 친구는 나중에 또래 집단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는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를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근데 문제화가 되는 거는 요거예요. 제 사회화랑 얘기 사회화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요거 비교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의미를 따지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 사회화는 요거 의미를 따지잖아요. 이거는 다시 사회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제자 막 다시 제자 이걸 써가지고 사회화를 다시 한다. 그 다음에 얘기 사회화에서 예자가 예습할 때 예자야. 그러니까 앞서서 미리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거는 미리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제사회화랑 얘기사회화를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 한번 써놓으시면 괜찮아요. 제사회화는 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얘기사회화는 사람이 다른 사회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동한 거야.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거야. 요걸로 좀 보실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시작해서 산업사회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정보사회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산업사회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패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스마트폰을 쓰거나 그리고 요즘 어딜 가나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지. 여러분들 그거 잘 못 쓰시나요? 아니지? 잘 쓰지, 그치? 뭐 물론 UI가 좀 어려운 것들은 곤란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곧잘 합니다. 한번 배워놓으면. 근데 제가 이번에 맥도날드 갔었을 때 맥도날드 UI가 좀 이상해. 그 키오스크 자체가 조금 빡세긴 해.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와서 도와준 적도 있고 나도 뭐 도와준 적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가 농경사회, 어르신들이 살던 그 노인분들이 살던 농경사회에서 자 산업사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거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재교육을 받는다. 또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는지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시 사회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사회화. 그럼 얘기 사회화는 미리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민을 가려 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 하는데 지금 당장 언어나 그 나라의 문화를 몰라. 그럼 영어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언어나 문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우는 거였지. 내가 이민을 진짜 가기 전에 미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미국인이 될 거야. 근데 미국인이 되기 전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그래서 사람이 변했죠. 그렇지? 뭐 이민의 과정에서 이민 전에 교육 이런 것들 예시로 따주시면 얘기사회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었을 때 대학교 개강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꼭 가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표 짜준 대로 물론 뭐 사회문화 아니면은 뭐 윤리 이런 것들 선택하시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간표 정해준 대로 생활을 하잖아. 수강 신청 제대로 한번 해보신 적 없잖아요. 내 시간표랑 다른 애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가지고 나는 학교를 뭐 11시에 가는데 애들은 뭐 8시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 때는 내가 등교하는 시간, 내가 학교하는 시간 내가 정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듣는 수업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 때 방학이 언젠지 아세요? 시험이 끝나면 그냥 방학. 기말고사 그 과목을 내가 6과목을 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6과목마다 시험 일정은 다 달라요. 과목 교수님이 딱 정해주니까. 그러면 자 기말고사 볼게 중간 기말 이렇게 있을 때 기말고사 볼게 하고 기말고사 이후에 안 나가요. 그 수업은 끝났어. 그럼 그 기말고사 6개 딱 끝나잖아? 그러면 바로 집 가면 돼. 이제 본가 가면 돼. 끝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그 OT에서 첫 졸아가지고 잘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한 형한테 물어봤지 선배님한테. 선배님 그 저희 방학시 있나요? 라고 딱 물어봤다. 아 그 언제 하냐 방학을? 아 그 그러니까 형 그 선배님이 아 그때 방학식 한 3일 뒤에 하니까 그때 오면 돼. 과사로 가면 이제 졸업장 딱 주면 그 학기 이수증 주면서 끝낼 거야. 딱뭐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야. 난 믿었지. 3일 후에 과사에 찾아갔어요. 그때 심지어 우리 학교 선배님이거든. 그 전일고 출신. 그 양반이 딱 누워있다가 야 너 왜 왔냐? 하니까 저 이수증 받으러 왔는데요. 뭐니? 방학하려면 받아야 된다고 뭐. 하니까 개 쪼개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선배님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그거 누가 알려줬어? 하니까 그 제가 물어봐서 선배들이 막 그러던데 하니까 막 웃어가지고 야 너 그거 제대로 안 듣고 뭐 했냐? 어? 시험 끝나면 집에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속였던 사람이 저기 있어.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빨아먹고 있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비행기 처음 타는 애한테 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약간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약간 그런 거 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자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OT 가가지고 대학생들 어떻게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며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험 끝나면 여러분 방학입니다 이런 걸 다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똑바로 안 들었다가 나처럼 사회화에 제대로 못해서 낚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었잖아. 그치? 근데 자 이 대학생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기 전이야 후야? 시작하기 전에 OT를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걸 정보를 얻고 내가 사회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니까 얘기 사회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번엔 두 번째 예시. 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원래 한글 파일, 그러니까 우리 HW 파일 있잖아요. HWP 파일. 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냥 상업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서류 주고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 회사가 외국과 이제 무역을 시작한대. 근데 외국은 한글 파일 안 쓰잖아요. 호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자 앞으로 퇴근 시간 1시간 빨리 끝내드릴게. 대신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무역을 하니까 워드 프로그램을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프로그램 이걸 교육받으세요. 일찍 가가지고 컴퓨터 학원 등록해서 1시간씩 워드를 교육받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회사가 안 바뀌었어.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글 파일로 원래 서류 작업하다가 워드로 바꾼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회사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 워드 재교육. 이거는 제 사회화야? 얘기 사회화야? 제 사회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회사는 한글 파일을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속으로 이직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야, 옆에 회사에서 연봉도 더 많이 준다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는 무역 회사다 보니까 이 워드를 배워야 돼. 내 회사는 A 회사는 지금 다니고 있는 A 회사는 한글 파일 쓰는데 내가 지금 B 회사로 가가지고 연봉을 퀀텀 점프하기 위해 가지고 워드 교육을 아니, 몰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퇴근 후에 받고 있어. 이건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 이 B 회사에 들어가기 전이야 후야? 전이지. B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워드를 교육받고 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사회화야, 제사회화? 얘기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들어가기 전이냐 후냐 이걸로 따져도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사회를 바꾸느냐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가 변동을 했는가 이걸로 따져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사회화는 사실상 여기서 일단 제사회화 얘기사회는 끝났고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화에 따라 별표 한 2개만 쳤습니다. 원래 1개만 쳐도 돼. 여기 대부분 그 다 정답률 자체가 한 80%대거든. 거의 안 틀린다는 소리야. 찍는 애들 말고. 근데 최근에요. 그 작년 9월 모평이었나? 재작년 9월 모평이나 거기에서 오답률 88%짜리가 떴어. 근데 그게 왜 떴냐면 가끔씩 하나의 허점을 팍 찔러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 함정은 지금 겪으시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때 보면 똑같이 틀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뭘 이제 비교해야 되냐? 사회와 기관을 분류하실 거예요. 아까 여기 가족은 뭐 1차적이고 이런 거 설명한 겁니다.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분류를 하실 건데 일단 사회화의 깊이에 대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사회화의 깊이 얼마나 원초적일 때 하냐 아니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 1차 대 2차예요. 물론 뒤에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나온 사회 집단 이쪽에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1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줄 끝까지 보시라는 소리예요. 옛날에 막 자연현상, 사회현상 그 밑줄 제대로 못 보고 틀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1차만 기억하시고 가시죠. 왜냐면 2개밖에 없어. 나오는 게. 1차 원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초적 사회화를 담당한다. 태어났을 때 말, 글 누구한테 배우지? 가족한테 배우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가족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던 말, 뭐 욕을 들었다면 애기들 같은 경우에 욕 들었을 때 딱 그냥 따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쓸 때도 있는데 여튼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 배웠던 말을 툭 하고 내뱉었을 때 그때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몰랐을 땐 친구들이 그거 기분 나쁘니까 쓰지 마라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회화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야. 우리 막 약속 시간 같은 거 지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친구랑 약속 시간 뭐 2시에 잡았는데 2시 반까지 내가 늦었어. 2시 반에 왔어. 그럼 친구가 서운하대. 다음부터는 좀 늦지 말래. 내가 지금 막 일찍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기다렸대. 그러면 다음에도 또 늦어봐. 그럼 그 친구가 막 떠나갔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야. 뭐 친구한테 실수했고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간 그런 친구들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쓸 겁니다. 원초적인 이름, 원초적 사회화 기관 이쪽 담당하는. 그러면 이거 약간 팁이에요. 또래 집단과 친구 중에 더 큰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뭘까? 가연 씨 뭘까? 친구? 친구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또래 집단은 나이대가 비슷한 집단을 얘기하거든. 친구는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성과 한음 이 사람들 둘의 나이 차이가 10살 이렇게 차이 나고 그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막 지금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좀 서러워. 그 1학년 때 여러분들 막 그런가? 우리 학교는 그랬거든. 지금도 그러잖아. 고등학교 1학년 아니 3학년들부터 밥 먹고 2학년들 밥 먹고 그 다음에 1학년들이 밥 먹어. 그래가지고 1학년들이 꽁 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운동장 간단 말이야. 그러면 2학년들이 야 나와 이래가지고 지들이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 그럼 그때 이제 드디어 축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딱 가잖아. 그럼 3학년들이 이제 그 꽁 들고 와가지고 얘들아 밥 먹으러 가야지. 이때 안 들었잖아요. 그 지금은 너희는 모르겠지 뭐 우리는 그 학교가 산을 깎아서 만든 데거든.
다 산을 깎아 만든 데여가지고 후문 쪽 보시면 그건 진짜 등산로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잖아. 어, 정문은 아닌데 정문은 그냥 도로인데 그 후문 쪽으로 그 형들이 만약에 애들아 밥 먹으러 가야지 하는데 막 어떤 애가 뭐 약간 인상을 찡그렸다 뭐 한숨을 쉬었다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 형이랑 등산을 하러 가요. 뭘 당하는지 몰라. 난 그렇게 안 하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밥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등산을 하고 오는 친구가 이제 항상 웃으면서 등장해. 아 형님 이제 배가 고파졌네요 이제 하면서 저희 그동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있었던 일은 그 친구가 말을 못해. 너 거기서 뭔 일 있어?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막 하면서 막 하면서 그 PTSD가 생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안 그랬고 제 친구가 막 그 운동장 가가지고 1학년들 막 그 축구하고 있잖아. 그럼 제 친구는 너무 걱정이 커가지고 애들이 밥 굶을까 봐 축구하다 굶을까 봐 꽁을 그 급식실이 운동장보다 낮은 데 있거든. 그 급식실 쪽으로 꽁을 차줬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와 밥 먹자 해가지고 막 뛰어갔어. 그러다가 이제 도로까지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긴 했는데 태훈이 약간 그러지니? 전 안 그랬어요. 예, 아무튼 1학년 때 너무 서러웠잖아 이제 2학년들이 되면서 1학년들한테 써먹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런 위기 질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1년, 2년 막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막 형들 보면 다 아저씨 같고 그치? 막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 보면 막 진짜 뭐 저렇게 예, 사갔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왜 그 복장부터가 차원이 달라 그냥 편하게 다녀 그냥 너무 적응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 막 그냥 막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얼굴이야. 근데 그 대학교 1학년 되면요 여러분 1년 2년 차이는 거의 친구예요. 그 좀 약간 썰이 긴데 왜냐면 오늘 내용이 좀 짧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온몸 빌틀게 해가지고 시간을 빼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저는요 그 2학년 밑에 있는 아니면 1년 밑에 있는 후배들이 제가 그 술을 막 아니 싫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는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갔잖아. 이제 술이 막 써. 그래가지고 한 밑잔을 좀 낚이면은 그 이 한 형이라고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형 남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잔에 남아있는 그 밑잔 조그만 거를 숟가락에다 따라가지고 아해 하면서 이제 먹여. 진짜 그때 먹는 소주가 제일 맛없어요 진짜로. 진짜 개 써가지고 막 진짜 싫어 하는데 영빈이 약 먹자 해가지고 막 그냥 먹여 이 새끼들 그냥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그냥 막 눈도 못 마주쳤던 그 2년 밑에 있는 애들이 1년 밑에 있는 애들이 대학교 가면 그냥 다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막 한 살 차이 한 살 많은 거 가지고 꼬장을 부리면 그게 그 소위 말해서 붕신되니까 예. 여러분 나중엔 친구는 사실상 격이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음. 여튼 자 또래 집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좀 길어졌네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은 뭐만 기억하자? 가족과 또래 집단. 그럼 나머지는 다 2차라는 거야. 회사, 전문적인 사회화 기관이에요. 회사 이거 전문적으로만 좀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돼요. 그쪽에서만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세분화된 사회화를 좀 담당한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사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엔 몰랐던 것들, 회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이런 사회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그냥 2차라고 생각하면 돼. 뭐 정당, 회사, 아니면 뭐 시민단체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뭐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그럼 학교는 뭘까? 여러분 또래 집단과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요. 학교는 2차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어차피 예시에다 다 써놓긴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눕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예시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학교와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예, 여기서 88%짜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답률. 왜냐면 자 학교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라서 사회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야. 물론 여기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학교라고 보셔도 돼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 학교의 범주에 대해서 좀만 얘기해 보자. 자 초등학교 학교야 아니야. 중학교 맞지? 고등학교 그럼 도현아 대학교는 맞지? 그러면
대학원은? 맞지? 아, 잘했어. 여러분 여기까지 다 맞추신 분은 여기가 처음이네. 대학교나 대학원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을 거거든. 하지만 여러분,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도 다 학교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건 내가 써놨어. 유치원은 뭘까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니야? 아니? 맞아.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학교라고 보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드릴게요. 그, 나중에 노인 때 재교육을 받는 가나 평생교육원 이런 데는 학교일 거 아닐까? 맞아요. 평생교육원 이런 것도 다 학교야? 자, 그럼 문제 드릴게. 학원은 뭘까? 이사요? 학원은 공식일까 비공식일까? 학교의 범주에 들어? 아니, 학교의 범주는 아니겠지. 혹시 비공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식 비공식. 그럼 가연아 뭐야? 나머지 분들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없을걸? 근데 여기 여러분 학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식이 들어가요. 아, 왜요? 이걸로 돈 벌잖아요 라고 하셔도 목적이 여기 교육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신 문제에서 한 번씩 크게 나와요. 그 작년은 전주고에서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전주고에서 학원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걸 진짜 다 틀렸어. 물론 제 학생이 한 명 맞춰줘가지고 걔 혼자만 맞췄는데 다른 거 틀려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너는 그 쉬운 거는 맞추고 어려운 건 틀리냐고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대학원, 뭐 유치원생 어린이집, 학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부 이거 교과서 내로만 하시면 대부분 다 학교 직업훈련소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탈탈 외우다가 시험 기간 때 딱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 딱 봐가지고 학원 밑줄 쳐져 있어 막 비공식이겠지 하고 하다가 그냥 날라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충격받으신 걸로 시험장 가가지고 학원 딱 나왔어. 시험 기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이라 하실걸요? 안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 역할이 딱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주요 함정들 있잖아. 난 거기다 여러분 밀어 넣는 것 뿐이야. 지금 여러분 막 문제 막 틀렸다. 아까 뭐 나 아까 사료 문제 뭐 세 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밖에 못 맞췄다. 뭐 다 틀렸다. 아씨 그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세 명이나 다 맞춰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문제 틀린 건 난 좋다 이거야. 안 그래 도연아?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건 괜찮아. 나 지금 차라리 틀리라고 많이 틀리고 물론 맞추면 더 기특하고 잘했지. 공부 열심히 했지. 근데 시험 때 틀리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위로만 올라가면 돼. 물론 중간에 갑자기 낙하해가지고 떨어지지 마세요.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여튼 이렇게 공식 학교 직업훈련소 뭐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원도 다 학교고, 그 다음에 학원도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끝내면 돼. 사회화 끝났어요. 이제 판정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위랑 역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이따가 풀게요. 오늘 또 그 내기나 한번 하시죠. 문제 맞추시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아니 오늘 이거 내용 쉬워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자, 지위랑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우리 지위는 뭐라고 하냐? 그냥 사회적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예시랑 구분 끝낼게요. 뭐 물론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 몇 개만 더 해드리게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지위 자체가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로 나누는데, 귀속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결정된 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얻었던 이런 지위를 뜻하고, 그 다음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선택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는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위를 얻게 된 걸 뜻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학원에서 나는 뭐야 하면 선생 뭐 강사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또는 여기서 뭐 직장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강사의 지위를 타고난 거니? 아니죠. 직장인 회사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야? 학생이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학생이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학생도 성취지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은근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초등학교 그냥 가려서 갔는데요. 그래도 성취지위예요. 사회학적으로 보시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예요 자녀예요 라고 하면 자녀에 해당하죠. 그러면 자녀는 여러분들 그냥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 있던 거고 여러분들은 자녀에 해당한 거고, 그치? 그럼 뭐야? 귀속지위에 들어가는 거.
딸, 아들, 뭐 장남, 장녀 아니면 막내 이런 것들은 다 귀속지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녀 말고 반대로 부모님은 뭘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쪽은 뭐가 될까? 성취가 돼야 돼. 왜냐하면 개인들의 선택과 그 다음에 책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성취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중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가연아 너 청소년 되기 위해서 뭐 한 게 있니? 그냥 나이만 먹었잖아. 똑같아. 나도 똑같아.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뭐 했어? 그냥 나이만 먹었어.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야 너희들 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귀속지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은근히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청소년 아니면 반대로 뭐 노인, 성인 이것도 다 귀속지위에 들어간다. 이건 제가 예시 다 써드렸던 거예요. 여튼 이렇게 자녀, 청소년, 뭐 직장인, 학생, 부모 이런 거 한번 구분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귀속과 성취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 좀 보면 우리가 지위는 단일을 한 지위를 가지니 아니면 여러 가지의 지위를 가지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하나만 가졌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뭐 자녀, 청소년, 그 다음에 또 학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가지잖아. 태훈이 혹시 형제 있어? 누구 있어? 누나 있어? 너도 고생 많았다. 아무튼 그러면 누군가의 동생 이거 뭐야? 귀속이야 성취야? 그치? 너도 동생이 있고 예서는 동생이 있어? 그럼 언니 아니면 누나? 그렇구나. 준선 동생 있어? 그럼 또 넌 형이라고 하는 지위가 뭐야? 귀속이야 성취야? 귀속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장남 이런 것들도 다 귀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진다. 근데요 여기에 막 신분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야? 과거에 있었던 뭐 양반 출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현대 사회에서 뭐가 더 중요해? 현대 사회로 오니까 귀속이 중요해졌어? 성취가 중요해. 딸로 태어났냐 아들로 태어났냐 이건 옛날이면 너무 심했지. 그치? 옛날에는 귀속지위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좀 더 중요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분 양반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노비로 태어났냐 천민으로 태어났냐 이게 너무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현대는 성취 지위의 중요성이 올라갔고 성취가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회로 올수록 지위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어. 옛날에는 그냥 농부가 직업의 끝이었다면 거의 뭐 대부분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장래희망 다 조사하면 대부분 다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 성취지가 중요해졌으며 굉장히 세분화됐다. 이걸로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역할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전 이거 역할은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특징입니다. 역할의 특징은 계속 한 2주 연속으로 여러분 괴롭히는 거네.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했었을 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럼 추상적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왜냐면 그것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 역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학생이면 어디를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돼. 라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희한테 예서야 너 지금부터 전락으로 가 라고 하니? 안 하잖아. 뭔 상관이야. 내 학교가 아닌데 그치? 근데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교로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건 그냥 다들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추상적이야. 근데 학교마다 등교 시간이 똑같아요? 아니지. 어디는 뭐 8시까지 등교해. 어디는 뭐 7시 50분까지, 7시, 8시 20분까지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너는 A 학교의 학생이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돼? 아니면 어떤 학교는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라면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건 역할이어서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데 학교에 가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건 그냥 역할일 뿐이야. 그치? 그럼 학교에 갔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상이나 징계는 안 해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옆에 표에 보시면 나와요. 자, 역할 행동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나한테 기대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할 행동에 따라서 우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학교에 8시 20분이 등교 시간이면 8시 20분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8시 21분에 내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각했다고 혼날 수도 있어. 그치? 8시 20분 전에 왔어. 지각 안 했다고 이제 뭐 칭찬받을 수 있고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여튼 자,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람마다 내가 속한 사회의 지위마다 다 다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학생한테 공부한다 이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여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되겠지? 그러면 그냥 공부를 했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였다라고 했었을 때 보상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나한테 주어진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수행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아니면 칭찬을 받는데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봐. 8시 2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8시 30분에 오거나 9시 30분에 와봐.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치? 역할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징계가 따라오고요. 아니면 뭐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지에 그게 나와. 자, 이건 그냥 진짜 나오는 문제예요. 선지에 뭐뭐는 역할에 따른 보상이다. 아니면 역할에 따른 징계이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하면 이거 틀렸다는 소리예요. 역할에 따른 보상, 역할에 따른 징계 나오면 그냥 틀렸다고 쳐. 왜? 이건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해?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따른 징계와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 역할 행동에 따른 징계 여기 체크만 하시면 돼.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낚이지 말고 역할에 따른 보상 해가지고 맞지 하지 마시고 마지막 역할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그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요 얘기가요. 우리는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 지위가 자 여러분들 예시로 할게. 여러분들 자녀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중에 어디에 뭐 딸 아니면 아들 이런 것도 다 존재하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아요. 나는 뭐 가족이니까 가족들과 뭐 식사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겹쳐봐. 내가 여기서 학생이 아니야. 난 여기서 강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집에서는 아들이잖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좀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돌봐야 돼. 아니면 여기서 수업을 해야 돼. 아, 저 그냥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해주면 되겠다. 최근에 제 대학교 동기가 결혼을 한답니다. 이제 2월 말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청첩장을 받으러 왔어요. 청첩장 모임이 있거든. 근데 그게 하필이면 7시인 거야. 6시 40분만 이때야. 그 저기 솔대고 맞은편에 보시면은 그 김영재 고기의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프랜차이즈는 되게 비싸고 고기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청첩장 주는 애가 고기를 산다. 그리고 여기 좀 와줘라고 해가지고 주는 데인데 저는 또 친구로서의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취주의로서. 근데 그 자리에 갈 것이냐? 근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7시에 저희 수업이 있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었단 말이야. 수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내 갈등이 일어난 거지. 친구로서 청첩장 모임에 갈지 아니면 여기서 수업을 할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선택했죠. 입에서 침이 고이면서 막 그 저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지만 수업을 해야 돼. 물론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때 수업을 안 했잖아. 저번 주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이번 주에 내가 일을 2배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도 뭐 아 몰라 나 끝나고 갈게라고 해가지고 끝나고 갔더니 고기 다 처먹었더라고. 뭐 물론 2차를 갔습니다. 그때는 엠빵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나중에 뭐 밥 사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다는 소리야.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상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가족 모임에 갈 거냐, 아니면 학생으로서 여기서 수업을 들을 거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간다는데 저도 갈래요라고 해버리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거고, 아니요 저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업 들을 테니까 저도 아까 친구와 강사 중에 강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학생 한 번쯤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아무튼 역할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고민했다 밑줄 쳐가지고 이거 역할 갈등일까 아닐까가 나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역할 갈등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고민 딱 쳤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 제가 앞으로 진로를 뭐 이과 쪽으로 가가지고 공대 쪽을 진학할지 아니면 문과 쪽으로 가가지고 뭐 대학교를 높여서 뭐 그다음에 뭐 전과를 할지 뭐 아무튼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이과를 갈지 아니면 문과를 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높아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연세대냐 아니면 고려대냐 이쪽을 내가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죠. 뭐 서울대는 뭐 모르겠고 아무튼 연고대 그 라이벌 의식이 있는 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딱 쓴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디 쓸 거야? 태훈이 넌 어디 쓸 거야? 둘 다 된다고 했었을 때 오케이. 너는 그 연세대를 선택하고 있다. 아니면 연세대와 고대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고민은 방금 말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민에 밑줄을 쳤다 해보시죠. 이건 역할 갈등일까 아닐까 준서야? 아니지. 왜? 그 이유는 뭘까요? 난 연대생이야? 고대생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지위가 없으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내가 역할이 있는 게 지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위가 있지 않은데 뭔 고민을 해. 그래서 이런 고민 같은 경우는 역할 갈등이 아니다. 왜냐면 그 전제 조건이 역할 갈등이 아니다. 왜요? 지위에 따른 역할에서 내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데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 역할 갈등을 해.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참고로 지위와 역할은 요것밖에 없어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이쪽은 안 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좀 빨리 하고 넘어갔던 그 사회와 관련된 부분 있죠? 여러분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 2분 안에 빨리 풀고 집에 가시죠. 아무튼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하고